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알아가 봅니다.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잘 지내셨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뵈야 될 것 같은데. 진심이실까요? 진짜요, 진짜. 오늘 날씨가 낮에 덥다는데 더운 걸 좋아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더운 게 좋습니다. 더운 게 좋아요? 네네. 제가 보니까 더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런 네.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 오늘 내일 잘 보내시고요. 네. 자,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환경 통제의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 네. 통제의 욕구. 이야기 네. 들어가 보죠. 혹시 댁이나 차 안에 공기청정기 있으세요? 저는 삐딱하잖아요. 삐딱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성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공기가 안 좋으니까 환경오염, 황사 뭐 이런 것 때문 아닐까요? 그렇겠죠. 예. 근데 또 요즘 날씨가 좋아서인지 도심에 또 예쁜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고 그런 곳에는 또 야외에 테이블을 놓아두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문제는 이런 차가 쌩쌩 달리는 야외에 놓여진 테이블이 비워지기가 무섭게 채워져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코로나 네. 팬데믹이 있기 전에 정부에서도 네네. 이거 논의를 했거든요. 테라스 그쵸. 이거 원래는 불법인데 맞아요. 합법으로 네. 한다 이랬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자동차 매연 먹으면서 거기 있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인기는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외출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어도 못 나가게 하면 반발심이 생기고요.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게 된다고 할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으라 그러면 먹기 싫어요. 뭐 그런 거죠. 이게 어디서 들었는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인가?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어쨌든 이런 어떤 반발심이 생기는 건데요. 이것은 개인 환경에 대한 통제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만약에 상실하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네네. 제가 유명한 실험 하나를 소개하면 1977년도에 랑게르 로딘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2년 동안 진행한 겁니다.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일상생활을 통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 신체가 또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만약에 질병이라도 얻게 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론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실험이라는 게 이게 되게 네.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했다니까요. 사실 2년은 짧은 거 아닙니까? 머시멜로우 실험은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 실험은 어떻게 네네. 진행이 됐습니까? 이거는 건강성과 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층별로 거주자를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4층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책임감을 행사하는 처치를, 그리고 2층에는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에서 하는 보통의 처치를 했습니다. 네. 책임성 유도직자인 4층 거주자들은 방을 정리하는 방법에서부터 식물을 관리할 책임, 오락을 선택할 기회 등을 부여받았고요. 2층 거주자들에게는 실버타운에서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한 뒤에 조사를 했는데요. 간호사들의 평가, 영화를 보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버타운이 개최한 행사의 참여도 이런 것들로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알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나 같으면 2층에서 최고의 네네. 편의를 받겠다 싶은데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4층의 책임 집단이 행동감, 그다음에 능동성, 행복한 마음, 민첩성 등에 대해서 좀 더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2층은 감소를 보였어요. 네. 물론 간호사의 평가에서도 결과는 같았어요. 주목할 만한 것은 2층에 거주한 집단의 30% 정도가 안타깝게도 18개월 이내에 사망하였다는 거예요.
4층 집단에서는 15%만 그러했다는 거죠. 네.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험 초기의 두 집단은 책임감 처치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객관적인 특성이 동일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유의미한 결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건데 2층에는 이제 자유로움을 집단 준 거보다도 통제를 어느 정도 한 집단의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통제감을 많이 가질수록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순탄한 노화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통제감을 유지한다는 능력은 정신건강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고 신체적인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제감이 상실되게 되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불안해하고 또 더 이상 그 무엇도 난 할 수 없어 하면서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건강성을 지닌 사람들은 통제감을 좀 더 크게 지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또 통제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 좀 더 크게 과대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통제감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각한답니다. 여기서 통제감이라는 게 내가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통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가 반장이었거든요. 네. 그 말썽 부리던 애를 선생님이 반장을 한번 시켰는데 애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이거하고 비슷한 걸까요? 그렇죠. 자기주도적인 어떤 통제 욕구이니까 굉장히 분명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하여튼 네. 좋은 대접만 받는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 무조건 통제 욕구가 높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약간 미약해서요. 본인이 통제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훨씬 더 본인은 스스로 낙관적으로 더 이 세상을 지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빼곡하고 발 디딜 틈 없는 어떤 복잡한 엘리베이터에서도 내가 버튼 가까이에 서 있으면 더 쾌적하고 더 여유롭고 공간이 넓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오. 그런가 실제로?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 버튼 쪽에 있으면 내가 그걸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통제감이 사람을 또 굉장히 단단한 존재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실험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A집단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 뒤에 바로 문제를 주고 B집단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을 땐 언제라도 소음을 멈출 수 있는 버튼을 줬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굳이 버튼을 누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음을 멈출 수 있는 환경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언제든지 누를 수 있지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B집단 사람들은 실제로 그 누구도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요거는 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음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이 소음에 대한 통제력을 지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통제 욕구가 늘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통제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만약에 이게 세지게 되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또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서 이걸 다 주도하고 싶어 하거나 또 나 혼자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절망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더 지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제감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많은 이들의 도움과
또 자신이 이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통제에 대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우빈 님이 암을 이겨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봤었는데요. 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지금을 있게 했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통제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들의 도움 안에서 내가 받는 지지가 갖는 어떤 효과성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네요.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 소리만 안 했으면 제가 공부 잘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있는 게 네. 공부하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오늘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네. 저는 그랬어요. 책상 정리부터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언젠가 이 앞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내가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난 이거 하기 싫어하는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저항하는 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책상 정리를 하거나 시험 기간에 만화가 더 재미있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책상 정리를 제가 열심히 한 게 일종의 내가 내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땡 탈락. 네. 자, 오늘은 환경 통제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심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